소위 하나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시기 대상을 얼마나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자납비가 분별해서 아는 건데 이 100% 아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식과 우리가 안야, 안야를 아마 통찰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100% 분별해서 잘 안다면 안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제가 그 완전히 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단지 있다고 알아채는 것이냐, 그거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상 자체를 확실히 아는 거냐, 이제 요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이제 그 빤야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실직견 그렇게 아는 것은 이제 구분되어서 그건 이제 수행의 영역에서 구분돼야 되는 거고, 하여간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중요한 지적입니다만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했을 때 생겨나는 요식은 분명하게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물론 이게 이제 빤야의 작용에 의해서 그 존재의 실상을 한다 요 개념 말고 그냥 그 표면의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그 최 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최 소장님인 줄 제가 분명히 아는 거지, 무언가 있다 뒤에 가서 보니까 최 소장님이다 요렇게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부분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완전히 아는 거, 그 정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부분은 좀 지혜,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과는 좀 다르게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수행을 설명할 때, 그때 이제 내 앞에 드러나 있는 이 존재가 존재는 존재인데 이 존재의 실상이 무엇일까? 이 존재를 내가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붙잡고 있어서 괴로움을 만든다면 이 존재가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야 라고 그 실상을, 아까 삼법인 대로 그 실상을 보아냄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요거는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빤야가 역할을 해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뒤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대상을 잘못 볼 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대상을 저게 마이크인데 분명히 마이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게 마이크의 꼭지가 뱀같이 생겨가지고 잘못 보면 저게 뱀인가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대상을 분별을 100% 과연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제 분별해서 안다는 것은 이거를 마이크라고 바르게 분별해서 아는 것도 일단 이건 분별해서 안 거고, 언뜻 보니까 뱀이야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거를 무언가 있어 이거하고 좀 잘못 분별했지만 분별된 결과 뱀이야 이렇게 그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보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완성된 상태로 내가 감각했다.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뒤에 좀 공부가 되지만 이 만호가 자의할 때 자기 혼자 자의하지를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건 이런 과정에서 설명이 됩니다만은 요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한순간 이전의 행위가,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의 과정에 의해서 결과된 만호의 행위가 다시 지금의 삶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삶을 단락되지 않고 연속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에 요 라가 탐이라고 하는 거, 탐으로 대표됐지만 이건 탐진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탐진치가 같이 와요. 그러면 요거를 마이크인데 그냥 언뜻 보니까
뭔가 있어 이 개념은 아니지만 뱀이요 이렇게 피하는 거 요거를 만호가 만호 혼자서만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마이크인 줄 잘 알 텐데 한순간 이전에 어떠한 그 내면의 상황이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어 왔다가 이게 다시 지금 순간 만호의 작용 그 활동성 자의로 자의의 선행에서 오면 요것에 영향받아 가지고 뱀이라고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뱀이라고 잘못 분별했지만 요거를 무언지라고 분별해서 알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완성된 알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이제 작의 이러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런 말이 나타나죠. 요거를 마이크라고 본 거는 표현하자면 뭐 이것도 무상고 무아인 거로 이제 빵야로서 보아낼 수 있어야 뭐 열이작을 하겠지만 그냥 이제 비교적으로만 말하자면 마이크라고 올바로 보았으면 열이작을 했다. 요거를 뱀이라고 잘못 보았다면은 비열이작을 했다. 요런 식으로 좀 뭐 이건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뭐 그런 부분 뒤에 좀 설명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3번 식의 활동성 있거든요. 감각작용에 의해 생겨난 식은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위자나띠하여 느낌에 대한 분별된 알 및 야나, 지, 알을 생겨나게 합니다. 감각작용의 결과 내면으로 생겨난 느낌이 락인지 고인지 불고불락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 요 얘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면 식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요 세 가지가 함께 해가지고 수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작용,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면 첫 번째로는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무엇다? 라고 아는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요 아는 거로의 마음까지가 합해져가지고 3, 4화합 촉의 과정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 2차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요 과정, 요 수까지 오는 과정을 1차적, 2차적 요렇게 이해하는 거 타당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요거 우리가 뭐 이건 기존의 공부를 통해서 요 내용을 좀 많이 봤으니까 간략하게만 보자면 이런 이야기죠. 식이라는 거 분명히 대상을 아는 거지만 마음이기 때문에 활동성을 갖는다. 이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갖습니까? 라고 할 때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기형이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냐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건 뭐 경전이 정확하게 그림만 그려낼 수 있다면 이 식이 왜 식인데?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시 이어가지고 말하죠.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즐겁다고 위자나띠 하고 괴롭다고 위조나띠 하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요거 뭔가요? 감각작용을 하니까 1차적으로 식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3, 4화합이 뒤따라가지고 2차적으로 느낌은 생겨났어요. 근데요, 이게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뭐 감각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 느낌이 이게 지금 내가 즐거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나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요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느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가지는 활동성은 무엇냐 하면 요렇게 생겨난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 생겨는 났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한테 잡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요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 아직 잡아내질 못했다. 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요 생겨난 느낌이 지금 경전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죠. 즐겁다고 위자나띠, 괴롭다고 위자나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 이 느낌이 무언지 분별해 아는 거. 요게 식이다. 요거죠. 그리고 그 분별돼 알면 분명히 식은 수를 분별해 아는 활동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요 결과 냐나 요거 이제 지, 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불고불락의 느낌인지 분별된 결과로서의 알미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경은 세 번째로 뭐라고 하나요? 자, 첫 번째.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락고 불고불락을.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외대띠, 산자나띠, 위자나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불교학자들이 요 상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게 인식이다, 지각이다. 사실은 대상이 무언지, 감각된 대상이 무언지를 상이라고 하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라고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에서 알으려면 여기 식은 쉽게 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알아챔 요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상은 인식작용, 지각작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대상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이 자리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 위자나띠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느낌이 지금 나한테 생겨난 이 느낌이 락일까 볼까 불고불락일까 그거 분별해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말하는 인식 지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식작용은 하여간 감각작용이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고 시계 작용성으로의 위자나띠 느낌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상이라는 것이 개입한다, 간섭한다. 이렇게 봤죠? 경전은 요 상의 개입하는 장면을 산자나띠 해가지고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그러니까 파랗다고 상이 개입한다. 노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이렇게 이제 색깔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파랗다고 산자나띠하고 노랗다고 빨갛다고 희다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요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분별해서 아는 거니까 요게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거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요렇게 메커니즘을 그려놓고서 보면 명확한 이야기는 식이 수를 분별해 아는데 그래서 알을 만드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 안경에 파란색이 좀 들어있다. 우리 옛날에는 안경에 색깔도 썼잖아요. 제가 처음 안경 쓸 때만 해도 파란색이 좀 들었었는데 제 안경에 파란색이 들어있으면 한보부님을 제가 봐도요. 한보부님을 보고도 한보부님에 대한 알미 생겨날 때 파란색이 들어있으면은요. 한보부님 요렇게 한보부님을 알지는 못해요. 한보부님 더하기 파랑 요렇게 알죠. 파랑화된 한보부님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내 안경에 파란색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한보부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송보부님도 파랑화된 송보부님으로 이보부님도 파랑화된 이보부님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산자나띠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요거 파랗다고 인식한다 요 개념이 아니라 파랗다는 안경 끼고 보는 것이다 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비유는 조금 잘못했어요. 이러한 색깔은 안경으로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한보부님이라고 하는 외입처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한부부님을 보고 2차적으로 생겨난 이 느낌을 보는데 한부부님을 보고선 나의 내면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이럴 때 생겨난 느낌에 내적으로 상이라는 것이 간섭을 하면서 요 즐거운 거는 붙잡아야지. 요 즐거운 거는 남 주지 말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요런 색의 내적 경향이 개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부부님을 보고 생겨난 요 좋은 느낌에 대해서 내면에서 그거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라는 경향성이 딱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탐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 상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이제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번뇌라고 파악을 했죠. 저기 이제 여기에 지금 사실과 상나가정이라는 오해가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의 첫 번째로 전제를 하면서 아의산, 무아의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의산, 무아의산의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는 나는 누구냐? 오치원이다. 그랬죠. 그 오치원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이제 출발선 12연기로 보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한 문제요. 12연기 요걸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실은 무상고 무하고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해요. 요렇게 우리가 사실을 주목해서 알아본 거 그건 이제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 사실 오치온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를 분별해야 하는 여기에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상이 하나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이 상이 바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치유된 상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즐겁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그냥 즐겁다라고 분별해야 알지 요거 붙잡아야 돼 라는 탐이 개입하지 않는 거 요렇게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의 경향성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된 경향성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된 경향성을 상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요 상나가정에 의해서 그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에 대응하는 또 다른 상이 현상적으로 알려지죠. 오늘 방금 그 설명은 빼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측면 상나가정과 그 위에서 설명되는 경향성들은 상의 병듦 상태고 그걸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산, 무아산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산으로 삶을 불교 공부에 접근한 요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아산, 무아산에 의해서 한 가지로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설명되고 한 가지는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 요것에 대한 오해 요 부분이 설명되는데 이게 우리 삶의 시작 자리에서 나요 라는 거하고 나의 삶의 가운데에 내적으로 파란 안경을 쓰든 빨간 안경을 쓰든 생겨난 느낌을 느낌 그대로 알게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거는 붙잡아야 돼 라고 잘못 알게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해야 돼 라고 잘못 알게 하고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탐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밑에 무명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가 탐진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무명이죠. 요 무명이 뭔가요? 12연계의 출발점이죠. 요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산, 무아산의 공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 사실은 무엇일까? 요 두 가지를 정의한 것이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 이것의 두 중심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충 넘어가는 거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식은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데 상이 병들어 있다.
즉 번뇌 상태로 개입한다라는 요것 때문에 느낌 그대로 알지 못하고 무명 위에 탐과 진이라고 하는 알의 왜곡을 처리한다. 우리 약간 요 핵심적인 단어, 알의 왜곡이죠. 상의 병듬 때문에 상의 병듬이 개입해서 알의 왜곡을 처리한다. 요거 보는 게 우리 마음 내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거 알기 위해서 약간 아산부아산 해가면서 힘들게 사실과 오해 이야기를 풀었고 어치현 풀었고 이런 거죠. 삼법인 이야기를 이제 지울 수가 있네요. 대충 지금 말씀드리기를 그 상이 개입을 하면서 좋은 거에는 파란 안경을 쓰고는 요 좋은 거는 붙잡아야 돼! 요런 경향성으로 개입해가지고 탐을 일으킨다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거는 밀쳐내야 돼! 라고 저항하고 밀쳐내는 경향성이 개입하니까 그때 진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났죠. 그리고 아예 그 이전에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상락아정의 경향성이 개입했을 때 무명이라고 하는 이제 왜곡을 초래했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죠. 요 무명하고 번뇌를 합해서 뭐라고 하나요? 요게 치죠. 경전은 하여간 무명과 번뇌를 엉킨 경 이런 경전에서 아라한의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면서 무명과 번뇌가 합해져서 치를 구성하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요거 뭔가요? 내면에 상이라고 하는 이 경향성으로부터 그러니까 경향성의 병듬으로부터 출발해서 알매 왜곡, 탐진, 무명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여기서 무어가 정의돼요. 여기서 탐진치가 정의된 거죠. 탐진치, 찌따를 오염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탐진치 삼독 이렇게 나타나죠. 이 부분 그냥 대충 좀 설명을 드린 거로 하고요. 자, 이랬을 때 다시 이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자기의 활동성을 이제 훌륭하게 다 완수를 했죠. 느낌을 분별해 알았어요. 상이 개입해가지고 왜곡이 좀 생겨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 역할은 다 했어. 위자나띠. 그러고 보니까 요 위자나띠가 감각작용에서도 나타나고 내면에서 시계 활동성도 위자나띠로 나타나고 그런데 앞에 위자나띠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 대상을 직접 그러니까 외입처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분별하는데 식은 감각작용에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 요거 만호의 활동성과 시계 활동성이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 부분 우리 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식은 자기 활동성의 결과로 알매 왜곡 요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톤을 넘겨주죠. 이제 식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행위하러 가자. 행위의 영역으로 접어들면 이제 그 마음을 찢다. 마음 심자 찢다라고 부르죠. 요거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요게 지금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것만 확인될 수 있다면 지금 이런 메커니즘의 전개가 적절하죠. 그러면요 요게 아까 그 세 번째 전제로 찢다 상카라 찢다가 상수를 만드는 것일까 상수가 찢다를 만드는 것일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상과 수가 위자나띠 한 결과로 찢다가 생겨나는 요 방향성을 거꾸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요거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요 방향성을 거꾸로 해서 찢다가 상과 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찢다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찢다 이야기는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번 교재를 어떻게든 완성시켜 드리려고 했다가 못한 게 요 찢다와 만호의 요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막히고 그래서 시간을 며칠을 그냥 보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 우리 천천히 풀어가기로 하고요.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찢다는 일단 중생들, 그죠?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번뇌의 영향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요 생겨난 탐이 지도 뭔가 일을 해요. 탐이 찢다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으로의 식이 이름을 바꿨으니까 사실은 요 찢다도 찢다 몸통으로는 이것도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찢다가 이제 또한 자기의 활동성을 가질 텐데 그때에 요 탐이라는 것이 요 찢다를 마음을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최초의 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찢다는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 자기 본연의 활동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 만호의 미자나띠 자그할 때는 외입처를 직접 대상으로 했죠. 식은 윈냐나는 2차적으로 생겨난 수를, 즉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했잖아요. 이제 찢다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까? 이 부분을 경전이 또 알려주더라고요. 보세요. 만호의 활동성의 결과로 1차적으로 생겨난 게 만호는 외입처를 대상으로 자기 활동을 했고 1차적으로 생겨난 식이 사실은 만호의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2차적이라 그러지만 역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만호의 활동성에 의해서 생겨난 식이 분별을 해서 자기 또 결과를 만들었다 하면 이제 그 진행되는 순서로 보면 찢다는 당연히 식의 활동성의 결과니까 냐나 플러스 탐진치 요거겠죠. 요거를 대상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이 그림상으로는 타당하죠. 근데 경전에도 하나 보면 빠빤차 산냐 상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그 빠빤차 산냐 상카라는 말로 표현되는 요 자리를 찢다가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참 그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어 가요. 그죠? 만호의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대상으로 윈냐나가 행위하고 윈냐나의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대상으로 찢다가 행위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찢다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런 활동성을 가지는데 경전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라고 말해요. 요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간 저도 아직 요 난디가 무언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공부가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여기서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죠. 우리 이제 가래를 말하잖아요. 가래. 딴하. 이 가래를 경전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랐다. 이래가지고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거. 이렇게 가래를 정의해요. 가래가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래가 정의 되기를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라가라는 것은 탐진치의 탐을 원어로는 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라가 탐이거든요. 그러면 찢다가 내면에서 생겨난 문제인 탐에 붙잡힌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라는 뭔지 잘 모르는 요게 생겨나는데 요게 다시 찢다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찢다 더하기 난디라가 가래라고 하는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하기를 난디라가 쌓아갔다 이래가지고 찢다가 두 팔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첫 번째로는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한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참 장애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상태로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행위를 바르게 못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였더니 난디가 또 생겨났어요. 근데 생겨난 난디가 이번에는 남아있는 손 하나를 또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찢다라고 하는 요 자유로운 마음이, 자유로운 내가 한 손은 라가에 잡히고 한 손은 난디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두 손 모두를 잃은 이 장애로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장애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좀 힘이 들겠죠.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라가와 난디에 붙잡혀가지고 이런 장애로움이 되었다. 그 불편함, 살기 곤란한, 아무래도 살면서 행보다는 고를 만들기 쉬운 요런 상태를 부처님은 이름을 달리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가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탐이라는 것이 찢다를 잡았는데 여기서 생겨난 난디가 다시 찢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찢다를 잡았다라는 상태에서 찢다가 두 가지의 양손을 붙잡으면 이제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더 이상 찢다가 아니라 가래라고 불리는 거라. 찢다가 가래가 되어버린 거죠. 몸통으로는 찢다인데 양손 모두를 결박당해버렸어. 이러한 부자유스러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얼마나 힘들까? 요게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가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가래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발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업의 개념. 그런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찢다가 라가와 난디한테 양손이 결박된 이 부자유스러움의 상태인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 상태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중생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찢다가 부자유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괴로움을 만든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천상 요 만호의 행위 이후 이야기는 우리 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더 하기로 하자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중에 꼬삼비경 중에서라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꼬삼비경. 있죠? 꼬삼비경. 자, 꼬삼비경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는 견해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어떻게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가.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보면 묶여있는 찢다 해서 파리유 티타 찢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요 말을 이게 참 번역이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 번역을 위해서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하고 빠일리 성전협회의 번역하고 우리 빠일리 원전을 가지고 제가 번역하는 거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비교해가면서 이제 요거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네요. 묶여있는 찌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묶여있는 찌따. 제가 하여간 요 찌따와 만호 이 활동성의 영역에서 며칠을 붙잡혀도 진도가 안 나가다가 마지막에 요거 하나를 찾았는데 사실은 요 표현 하나가 엄청난 발견인 것 같아요. 자, 파리오티타 찌따, 묶여있는 찌따 이랬거든요. 요거 그러면 묶여있다. 무엇에 묶여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요 찌따. 요 찌따가 그림상으로 보면 라가와 난디의 두 손을 붙잡히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가는데 뭐 그럴 때 요 만호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 요거 오염 상태죠. 뭐 요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요 찌따를 지금 파리오티타 찌따, 묶여있는 찌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 지금 요 상태로만 보면 찌따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탐, 라가에 묶이고 한쪽으로는 요렇게 잘못해서 생겨난 난디에 묶여서 양쪽 다 묶여버렸어요. 이런 부자유함 상태가 됐잖아요. 이러면 요 찌따를 묶여있는 찌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말은 양손 다 묶여있는 부자유스러움의 상태 요거는 사실은 가래, 따나라는 말로 이미 표현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현재 그 경전 이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그래 그 제일 밑에 보면 묶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건 찌따는 묶여있는 찌따예요. 그런데 묶는 것은 5가지 장애 등 이랬어요. 자 넘어가 보면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욕탐, 까마라가에 묶여진 상태로 있으면 곧 묶여있는 찌따인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라가나 난디에 묶여있는 요 가래의 상태를 파리오티타 찌따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요 찌따를 누가 묶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행위의 영역,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특히 이제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5가지 장애를 제시하면서 여기는 이제 까마라, 그러니까 뭐 까마라가라고 하는 장애에다가 뭐 진애,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5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대한 사색에 몰두하 있으면 저 세상에 대한 사색에 몰두해 있으면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하면서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면 그건 뭐냐 하면 5가지 장애 더하기 이 몸과 말로 나쁜 행위를 하는 요 영역을 말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 행위의 영역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즉 5가지 장애, 이 세상 저 세상 뭐 혀로 찌르고 뭐 이런 이쪽의 문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리오티타 찌따라는 말을 묶여있는 찌따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건 뭐냐 하면요. 이 찌따라는 게 이 구조상에서 보면 찌따보다 더 내면에 그죠? 상해 병듦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 그 대표로 탐 요것에 묶인 데서부터 가래로 가는 양손 묶이는 우리가 요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전은 또 다른 하나의 묶임을 말하는 거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묶임 말고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역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문제가 있으면 5가지 장애에 오염돼 있으면 그 행위의 오염 상태가 그대로 찌따를 묶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상황 때문에도 묶여서 가래가 되지만 이제 찢다 이후의 행위의 영역에 발생해 있는 그것에도 또한 묶여 있다 이거예요. 아래 위 양쪽에서 찢다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찢다의 영역, 만호의 영역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요거 하나를 딱 보니까 요 하여간 파리에 찢다 찢다라는 요 단어를 해석을 해내고 나니까 그렇구나. 찢다라는 요 마음이 만호나 윈냐나는 명확하게 약간 알려지잖아요. 근데 찢다라는 요거는 행위의 영역에서 원인이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오염에도 묶이고 표면에 있는 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도 또한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묶여있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경전을 아무리 모아도 이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일단은 찾았어요. 파리유 티타 찢다. 누가 묶느냐? 찢다 이후에 표면적인 행위의 영역의 문제 상황이 또 그 원인이 되는 찢다를 묶어내고 있다. 요 표현이에요. 요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요거요. 찢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묶여 있다라는 요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우리 오늘 수업은 마치기로 하자고요. 왜 아래 위로 묶여 있는 요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수행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말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8정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게 되고, 즉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고, 여실직연하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찢다를 묶고 있는 탐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의 병든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알아내는 거잖아요. 요 과정을 가는데 그 중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에 드는 고기까지를 사실은 만호가 여기든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전은 담마 사마디, 법의 사마디라는 말을 해줘요.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외입처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이거 삼매라. 그런데 어떤 삼매냐 하면 표면적으로 밖에 있는 법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삼매를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찢다 사마디 해가지고 이제 내면으로의 삼매를 말해주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그러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 이렇게 전개돼서 이제 이 찢다가 난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타의 시작 염오를 어떻게 말해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요 난디가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팔이 자유로워지니까 가래는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더 이 사마타 수행이 깊어질 때 이 탐이라고 해서 탐이 찢다를 묶고 있는 이것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심해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심해탈 이러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탐진치를 뿌리 뽑는 게 윗바사나잖아요. 요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왜 수행을 사념처 수행에서 먼저 삼매를 성취하고 나야 그 다음에 사마타가 진행이 될까? 요 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찢다라는 게 만약에 밑에 쪽에서만 딱 묶여있다. 여기 요러한 묶임만 요렇게만 묶여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간 이거를 끊어보자라고 할 텐데 문제는 바로 요거 파리유 티타 찢다 해가지고 이 행위의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까지
아래 위로 이중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표현하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잖아요. 이 찢다가 아래 위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깊은 쪽에서부터 치료해가는 것은 경우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묶여 있는 요것부터 걷어내야 그 다음에 밑에서 묶고 있는 탐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염초에 의해서 바른 상례를 성취하자. 그거 뭔가요? 바로 찢다를 묶고 있기는 하는데 누가 묶느냐? 행위의 영역에서 묶고 있는 요거를 벗겨주는 작업이 산염초를 통해서 바른 상매에 드는 발전도. 요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좀 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다시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치는 자리에서 요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만 부각시키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묶여 있는 거를 먼저 걷어내기 위해서 산염초 수행을 통해서 업이 제어되고 담마 사마디, 법의 사마디에 드는 그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여실직연으로 이어져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다. 난디가 소멸한다. 사마타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타에 의해서 뭐예요? 밑에서 묶어오는 탐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난디가 끊어지고 탐이 끊어지는 요 작업이 사마타 수행이잖아. 그래야 그 다음에 삥 돌아가가지고 열이 작용해서 생겨나는 청정한 식이 아까 그 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청정해진 식이 빤야와 더불어 상의 병등,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하는 게 윗바사나. 그것으로서 삶이 완성되죠. 이러한 수행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요 단어 하나. 파리유티타 찢다. 찢다의 뒷부분. 찢다보다 더 표면에서 뭔가 말과 만호가 행위하는 그 자리의 문제 상황이 또한 역으로 찢다를 묶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파리유티타 찢다, 묶여있는 찢다라고 했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찢다는 그 이전에 내면에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이미 탐에 묶여있죠. 탐 때문에 생겨나는 난디에 이중으로 묶여있죠. 찢다가 이게 보통 힘든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두 팔 다 결박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렇게 행위하려고 하는데 행위에서 생겨난 그것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발 더 붙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중생에 찢다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요 파리유티타 찢다, 묶여있는 찢다, 요게 좀 하나 찾아낸 거 아주 의미 있죠. 요것이 하여간 수행의 체계에 대한 정답을 이제 해석해 줄 것 같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요 파리유티타, 요 찢다 요 얘기는 한 번 더 설명하고 뒷이야기 이제 식이 머물러 가지고 뭐 가는 마지막 부분까지를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